다음은 유도 공기 중 농도. 자, 생각해보면은 연간 섭취 한도를 정함으로써 아까 A 액종 기준, B 액종 기준, C 액종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A의 기준은 자, 1년에 100 이상 흡수하면 안 된다. B는 1년에 50 이상 흡수하면 안 된다. C는 1년에 10 이상 흡수하면 안 된다. 라고 연간 섭취 한도를 정했는데 문제는 막상 연간 섭취 한도를 정하고 실제 작업 종사자가 섭취한 이 섭취량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예제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준이 100이고 이 사람이 50을 섭취했어 라고 얘기했지만 50을 섭취했다라는 사실을 평가하려면 증명하거나 계산하려면 이건 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자, 연간 섭취한다고 하면은 일단 시작은 사람이 입으로 섭취했거나 허파로 흡입한 경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음식이든 물이든 여기에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을 측정을 하는 건 뭐 샘플링으로 가능하다 치더라도 호흡을 통해서 호흡기로 들어간 부분 이 양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결과가 뭐냐 그러면은 이 연간 섭취 한도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마시는 공기 안에 어느 정도 농도일 때 이 연간 섭취 한도에 도달하는지 이 농도를 미리 정해버리자, 미리 계산해버리자라고 한 겁니다. 즉, 아까 지금 여기가 이 연간 섭취 한도가 100이었지만 이 50을 계산하기가 어려우니 이 100에 해당하는 농도를 직접 계산해 가지고 만약 이 값을 자, 공기 중에 만약에 공기 중에 이 A라는 물질의 농도가 1000이면 이 정도에서 1년간 작업을 하면은 이 연간 섭취 한도에 이르더라 라는 것을 미리 계산해 버리고 미리 뭐 표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안전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편해지느냐 공기 중에 이 방사물질의 농도가 100 베큐렐 per 미터 3승 이 농도에서 1년간 작업했을 때 얘가 연간 섭취 한도에 이르더라. 즉 피폭설량이 20mS가 되더라. 라는 식으로 바로 계산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 값을 미리 다 계산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정한 값을 미리 계산한 값을 DAC 즉 유도 공기 중 농도라고 합니다. 자, 유도 공기 중 농도의 정의 자, 연간 2000시간 근무하면은 그때 받은 내부 피폭 설량이 유효 설량 기준으로 연간 섭취 한도, 즉 설량 한도에 이르는 농도, 이걸 유도 공기 중 농도라고 합니다. 당연히 단위는 연간 섭취 한도의 단위가 베큐렐, 섭취량을 표현해야 되니까 베큐렐이라면은 유도 공기 중 농도는 농도니까 단위 부피, 공기의 단위 부피당 베큐렐로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연간 2000시간이냐? 그 이유는 일주일에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주 5일 근무를 한다면은 주 40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1년이 대략 한 55주 정도 되는데
주 40시간 근무하고 1년에 한 달에 4주 하면은 연간 50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근무해서 연간 2000시간을 가능한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좀 익숙치가 않은데 이 모든 기준들이 그 미국에서 많이 제한됐다는 걸 생각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연휴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걸 휴가가 많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 40시간 연간 50주가 고려돼서 연간 2000시간으로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즉, 자, 이 사람이 어떤 작업 환경에서 이 정도 유도 공기중 농도에 해당하는 그 정도 농도에서 2000시간 근무하면은 연간 2000시간 근무하면은 선량 한도에 이른다. 이때의 농도가 유도 공기중 농도다. 자, 또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시간당 얼마나 많은 공기를 가지고 호흡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 몸에 들어가는 즉 섭취량, 방사성 물질의 섭취량이 달라지겠죠. 이것도 역시 평균을 내서 기준 삼아서 시간당 사람 한 명이 1.2m 3승 이 정도의 공기를 흡입한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이 숫자는 사실 정해진 게 아닌 게 예전에 평가할 때는 이게 숫자가 1.1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추가적인 연구가 되다 보니 1.2로 적용을 한 겁니다. 첫 시간에 말했다시피 이 장애방어 부분은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올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내용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유동기중 농도는 이렇게 1년에 2000시간 근무 그리고 시간당 호흡량 1.2m 3승을 적용해서 평가한 방법이고 이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 연간 섭취 한도랑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결과적으로는 이 전체 2000시간 근무하는 동안 전체 호흡량 이걸 2000시간에다가 이 1.2m 3승 per hour를 곱하면은 2400m 3승이 나오는데 이 2400m 3승의 의미는 이 2000시간 1년 근무하는 동안 총 호흡에 사용한 공기량이 되는 거죠. 이 전체 공기량을 연간 섭취 한도에 나눈 거에 불과합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은 이 유도 공기중 농도가 뭐 100 베크렐 퍼 미터 3승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유도 공기중 농도가 100 베크렐 퍼 미터 3승이라면은 이건 어떤 의미냐? 1년간 2000시간을 이 농도에서 근무할 경우에 연간 섭취 한도에 이르는 농도입니다. 즉, 이 정도 농도에서 2000시간을 근무를 했으니 전체 호흡량은 2400m 3승이 전체 호흡량이겠죠. 자, 이 농도와 전체 호흡량을 곱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나온 값이 베크렐 단위로 연간 섭취 한도가 되겠죠. 왜냐면은 이렇게 똑같은 숫자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한 걸 결국 이 공식으로도 똑같이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양변에 2400만 곱해주면은 얘가 1이 넘어가가지고 결국 똑같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100이 유도 공기중 농도라고 했으니 유도 공기중 농도에다가 2400만 곱하면은 똑같이 연간 섭취 한도가 되는 겁니다. 이 식을 이렇게 달리 표현을 한 거죠. 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연간 섭취 한도와 유도 공기중 농도의 관계입니다. 아까 위에서
이렇게 불활성 기체는 체내 흡수가 되지 않으므로 연간 섭취 한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피폭을 고려해서 유도 공기 중 농도는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불활성 기체라고 해서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은 건 아니다. 역시 똑같이 외부 피폭만을 고려해서도 이 20mSv 선량 한도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유도 공기 중 농도는 제시하고 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느냐? 다시 A 핵종에 대한 기준이 이제는 연간 섭취 한도가 아니라 유도 공기 중 농도 기준으로 1000 A 핵종의 기준이 1000 유도 공기 중 농도의 단위는 베큐렐 퍼 미터 3승이고요. 이렇게 주어지고 B라는 핵종에 대한 유도 공기 중 농도가 예를 들면 500으로 주어지고 C 핵종에 대한 유도 공기 중 농도가 100으로 주어졌을 때 이제는 섭취량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작업장에 대한 근무한 작업장에 대한 방사능 농도를 추정해서 이 공기 안쪽에 A와 B와 C의 농도가 얼마인지 측정을 통해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 결과 A의 농도가 100이었고 B의 농도가 250이었고 C의 농도가 10이었다. 이러면은 이제 이걸 기준으로 기준이 농도 기준, 즉 유도 공기 농도가 1000인데 막상 실측했더니 100이니까 0.1이네 라고 분류를 결정을 하고 B 핵종의 농도도 기준이 500인데 250, 절반이네 0.5. C 역시 기준이 100인데 농도는 10, 0.1.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결과가 분율이 기준의 0.7이니까 기준이 1보다 작네. 만족.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는 연간 섭취 한도를 이용해서 섭취한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유도 공기 중 농도도. 단지 연간 섭취 한도는 연간 섭취 한도인 베큐렐 기준으로 계산을 했고 유도 공기 중 농도는 유도 공기 중 농도인 실제 농도 베큐렐 퍼 미터 3승 이거에 대한 분율로 계산한 거죠. 그러면은 자, 이 사람이 이 환경에서 2000시간 근무했을 때 분율이 0.7이니까 이 사람이 2000시간을 진짜로 1년 동안 근무하면은 선량이 얼마인가 라는 것은 결국 기준이 똑같이 20mSv였기 때문에 20mSv의 0.7에 해당하는 값 20mSv의 0.7에 해당하는 값인 14mSv가 이 사람의 내부 피폭 선량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걸 또 확장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지금 모든 가정은 이 사람이 1년 동안 연간 2000시간 근무했다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외근이 잦아서 실제로 하루 8시간 기준에 항상 8시간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실제로 한 하루에 4시간만 실내에 있고 4시간은 건물 외부에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에 대한 내부 피폭량은 이 지금까지 계산한 거에 절반이 돼야겠죠. 그러면 단순하게 8시간 근무했을 때 1년 기준으로 14이니까 절반을 빼야겠네요. 그러면 이 사람의 피폭량은 14의 절반인 7이 되겠네요. 이렇게 접근이 가능한 거죠. 반대로 만약에 이 사람이 근무 시간이 2000시간보다 많을 수는 없지만 많을 수 없으니까 2000시간보다 많을 수 없으니까 똑같이 1년 기준으로 하루에
4시간은 내근, 4시간은 외근했다고 똑같은 가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방사성 물질이 특별히 높아서 여기가 0.7이 아니라 계산해 봤더니 5 정도 됐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기준이 1일 때, 이걸 전부 합한값이 1일 때 20mS인데 전부 합한값이 5가 되면은 기준보다 5배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준보다 5배가 높으니 실제 피폭량은 100mS가 되겠네요. 그런데 근무 시간은 절반밖에 안 되니까 100의 절반인 50mS. 이게 이 사람의 내부 피폭 설량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기준은 2000시간을 가지고 분류를 가지고 20mS를 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혹시 시간이 변경됐거나 농도가 달라서 분율이 바뀐 경우에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유도 공기 중 농도를 이용한 계산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을 1DACH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게 이겁니다. 어떤 개념이냐면은 지금 제가 계속 이 기준을 어떻게 설명했냐, 2000시간 기준으로 분율을 계산해서 이걸 20mS에 기준 삼은 다음에 곱해줬죠. 이걸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 농도가, 즉 이 숫자가 제가 분율을 5라고 표현했는데 이 5가 아니라 2000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2000이면은 엄청나게 높은 양이죠. 자, 기준이 1인데 2100은 높았으니 무조건 기준 오버하고 기준이 얼마큼 오버가 되느냐, 2100가 오버가 되겠죠. 기준 1이니까요. 이 분율이 1일 때 2000시간 근무하면은 20mS인데 분율이 2000이 돼버렸으니 기준 20mS를 2000배 넘겠죠. 그러면은 분율이 2000일 때 근무 시간을 얼만큼 줄이면 기준을 만족할까 라고 고민해 보면은 기준이 2000배 올라갔으니까 근무 시간을 2000분의 1인 1시간으로 줄이면 이 기준을 만족하겠죠.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 그러면은 그냥 이 2000배 높은 환경에서 1시간만 근무하면은 이 유효설량이 설량 한도가 20mS야 라는 식으로 접근한 게 이 개념입니다. 설량 한도는 2000 이 분율이 2000일 때 1시간만 있으면은 이 설량 한도에 만족. 그렇지만 만약에 분율이 2000이 아니고 1000이라면 이 연간 이 근무 시간은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일 경우 만족. 이렇게 이 분율이 내려가면은 시간이 올라갈 수가 있고 반대로 분율이 올라가면은 시간이 내려가야겠죠. 즉 어떻게 조정하더라도 이 근무 시간과 분율을 곱해서 2000이 되면은 만족을 하는 거죠. 뭘 만족하느냐? 설량 한도를. 그걸 식으로 표현한 게 이겁니다. 자, 2000 이게 DAC 값이 얼마냐? 그리고 시간이 얼마냐? 이 두 개를 곱한 게 2000을 만족하는 2000을 곱한 값이 바로 설량 한도가 된다. 라는 식으로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 1DACH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쉬운 이해를 위해서 그냥 이 DAC를 X, H를 Y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실험실이 있고 이 실험실 환경 안에서의 방사성 물질의 공기 중 농도, 이걸 그냥 X라고 하고
작업 시간을 y라고 하겠습니다. 이 안쪽 공기의 농도가 1x이고, 즉 유도 공기 중 농도와 똑같고, 작업 시간을 1시간, 그냥 편의상 1y라고 하겠습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의 내부 비폭량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려면은 농도가 1x이고 근무 시간이 1y이니까 이건 1xy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이 DAC와 H로 이루어진 이 단위가 익숙치 않으니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XY를 쓴 겁니다. 실제로 표현할 때는 이 X에 이 DAC, 이 Y에 H가 오겠죠. 자, 이렇게 계산했고, 그럼 이 환경에서 그럼 이 사람이 과연 내부 비폭량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면은, 자, 1xy에다 뭘 구해주느냐? 이 환경에서 이 2xy인 환경에서 2000시간을 근무하면은 그게 선량 한도에 이르게 되죠. 즉 2000xy는 선량 한도인 20mS와 같을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2000xy는 20mS이다. 선량 한도와 라고 계산을 해버리면은 xy가 사라지므로 이 계산은 그냥 값이 2000분의 20 땅 1 그러면은 100분의 1 0.01 mS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간단히 계산이 되는 겁니다. 더 예를 더 들어보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안쪽 이 작업장의 공기가 1x가 아니라 10x, 그러니까 유도 공기 중 농도보다 10배 높은 10x일 때 여기도 작업 시간이 10시간이었다면 그러면 이 사람의 내부 피폭은 얼마인가? 그러면 10x 곱하기 10y가 되므로 100xy가 되겠죠. 이 100xy는 똑같이 2000xy가 20mS이니까 100을 나눠주면 20분의 20이 남아서 그냥 1mS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바로 이 DACH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이걸 뭐만 집어넣으면 되느냐? 이 X 대신 DAC, H 대신 Y 대신 H를 넣어서 여기가 사실은 DAC가 되는 거고 이게 시간인 H가 되는 거죠. 이걸 이 단위를 사용해서 설명해 보면 이 안쪽 공기가 이 DAC의 10배 높은 농도였고 여기에서 10시간을 일했을 때 이 사람의 DACH는 이 두 개를 곱한 100 DACH로 계산이 되고 이 100 DACH는 이렇게 약분을 통해서 2000 DACH가 20mS이므로 약분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라고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선량 한도가 2000 DACH였다는 표현 자체가 선량 한도가 지금 20mS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2000 DACH는 20mS와 똑같다 라고 설명을 한 거고 실제 사용은 이렇게 2000 DACH는 20mS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주는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한 처음에 분율 이용해서 설명한 방법도 계산 방법이고 이렇게 DACH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도 계산 방법입니다. 어느 것이든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편한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현장에서는 사실 이 처음에 설명했던 분율을 이용한 방법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지만 이 DACH 이용 방법도 역시
그 시험에서는 RI 시험에서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그건 사용자의 마음입니다. 자, 주의점 하나. 이 ALI 연간 섭취 한도, 보통 현장에서는 그냥 알리라고 표현하는데, 연간 섭취 한도와 이 DAC 유도 공기중 농도는 성인에게만 적용합니다. 유아나 어린이 집단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 계산 기준이 시간당 1.2m3이라는 성인의 호흡량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아나 어린이 집단에 이 값을 적용하고 싶다면 유아나 어린이 집단의 시간당 호흡량을 별도로 구해서 계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